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핸드아웃 1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띄워놨는데, 뭐 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낼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논문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PhD 디펜스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실었냐 그랬더니 뭐 트랜잭션스 시그널 프로세싱에 실었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가 쓴 거는 좀 허접한데 다른 사람들이 쓴 거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과연 이런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저널에 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때는 뭐예요? 초보자였어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트랜잭션 시그널 프로세싱에 자, 그런 하기 전에 하나 서브미션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두려워만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때요? 그 레벨에 올라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대학원생으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항상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들 녀석한테 초등학교 산수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뭐든지, 그렇죠? 볼 수 있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린다든가 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알겠어요? 분류를 한다든가.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좀 이따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simplify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포기해요. 그러지 말아요. 좀 간단히 해봐요. 이거 좀 복잡한 거 통해 떼버려요. 알겠어요? 저거 복잡한 거 떼버려요. 풀 수 있을 때까지. 간단히 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는 1 더하기 1은 뭐냐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조금씩 다시 어때요?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때요? 이 심플리파이에서 간단한 걸 풀다 보면 여러분이 감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잡한 것만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만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쓸 때, 저도 그러지만 처음엔 어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다 떼내가지고 이해를 했죠? 다시 쫙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딱 논문을 쓰죠. 그럼 처음 보는 사람도 어때요? 도대체 이런 논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알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학기 내내 할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simplify.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오늘만 듣고 드랍하더라도 요거는 기억해요. 요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굉장히 단순한, 여러분 생각에는 왜 저런 쓸데없는 걸 그리지? 싶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가 뭐 트리를 그린다든가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지식을 그냥 습득해서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뇌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컴프레스 딱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딱 넣어놓으면 어때요? 뭐가 탁 들어오면 이렇게 디컴프레스도 빨리 돼서 쫙 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방에다가 막 박스를 막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누가 그 박스 어디 있니?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찾는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지식을 최대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펀더멘탈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그러려면 체계를 만들려면 또 어때요? 어떤 때는 그림이 낫고, 체계를 만들려면 또 단순화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시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면서 시작할게요. 여기에 이 과목 제목이 뭐죠?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이죠. Processing Problems. 이렇게. 이런 이제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 신호 처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과목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만한 점을 하나 찾아요. 굉장히 작은 집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뻥 튀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뻥 튀겼어요. 그렇죠? 뻥 튀겨서 이거를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이라고 하겠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써보세요, 손으로. 알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랑, 알겠어요? 종이에다 이렇게 써보는 거랑 많이 달라요. 우리 랩 학생들한테 이번 학기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둘 다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항상 올 때 있잖아요. 종이를 하나 가져와요. 그래서 딱 반 접어가지고 뭐 새로운 용어가 나오잖아요. 2번 써요. 새로운 포뮬러가 나오잖아요. 써봐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공부할 때 훨씬 시간이 줄어들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statistical inference problem, 즉 통계적 추론 문제죠, 사실은. 맞아요? inference가 추론이죠. 이걸 딱 보면 뭐예요? 아, non-statistical inference도 있겠구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로직에 의해서 inference 할 수 있죠. 로직. 순순히 and, or, 뭐 not 이런 것만 써서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수학 증명할 때 그러잖아요. 몇 개의 데피니션만 딱 해놓으면 어때요? 그 데피니션으로부터 모든 어때요? 디어렘과 렘마와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런 게 statistical inference가 아니죠. 그거는 일종의. 그건 로직에 의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statistical inference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안에 크게 이것도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에 디텍션 문제랑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 부분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이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알겠어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조그만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 조그만 게 상당히 많은 문제를 또 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요. 알겠어요? 이게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문제를 다룰 텐데 이런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묶었으니까 공통점이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잘랐으니까 어때요? 디텍션이란 것과 에스티메이션이란 것은 뭔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릴게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렇게 어떤 블락인데 박스예요.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소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소스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소스예요. 뭔가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소스예요.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로부터 뭔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statistical inference란 건 뭐예요? 이걸 관찰하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뭔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observation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를, 그렇죠? 소스의 아웃풋이 observation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일종의 inference, 뭐 머신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머신이라고 할게요. 머신을 설계해서, 그렇죠? 걔는 이제 시스템이죠. 얘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있는 어떤 놈, 그 놈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세타 햇을 알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자, 제 주머니 안에 동전이 안타깝게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동전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짤랑짤랑 소리가 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오브저베이션이에요, 여러분이. 소리랑, 그렇죠? 눈으로 본 이 불룩한 주머니의 모습, 이게 오브저베이션이에요. 그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로직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주머니 안에는 25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지폐도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퍼런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스태티스티컬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컬러가, 이게 내가 원하는 컬러가,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랜덤 오브저베이션이에요. 그러면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무슨 말이냐?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이 있겠죠? 랜덤 오브저베이션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디파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터님을 생각해요. 알겠어요? 반대말을. 그럼 훨씬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랜덤 오브저베이션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디터미니스틱 오브저베이션이겠죠? 맞아요? 디터미니스틱 랜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과목은 크게 두 티어리가 기둥으로 받치고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랑 프로바빌리티 티어리예요.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모델을 하는 거예요. 오브저베이션.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모델링 되는 오브저베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알겠어요? 뭔가 만들어서 시스템이에요. 일렉트리컬 시스템이겠죠? 아니면 뭐 수학적인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어떤 펑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들어서 어때요? 요 놈을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타가 뭐냐면 이 아웃풋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아웃풋과 전혀 관계없으면 어때요? 아무 값이나 해봤자 똑같겠죠.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이 짤랑짤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가짜 마이크랑 이런 걸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돈과 상관없이 소리가 나게 했어요. 그러면은 얘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겠죠. 일반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든 놈이랑 주머니 안에 든 돈이랑 이 아웃풋이 통계적으로 어때요? 얽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좀 애매하죠? 무여초 앱스트랙트하죠? 좀 있으면은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랜덤 소스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녀석이 랜덤일 때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알겠어요? 얘도 랜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막연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이 녀석이 어떤 집합에 속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강의 노트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써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랑 열심히 쓰는 거랑 어차피 이 시간은 가요. 근데 여러분이 써보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2페이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떤 프라이어 날리지가 있어요. 세타가 어떤 집합에 속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 몇 개 있는지 맞춰봐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1개에서 5개 사이에 있어 하고 막 흔들어요. 이때랑 이거 안 가르쳐주고 할 때랑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좀 엽기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타가 그냥 리얼 넘버예요. 자, 얘랑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근데 이러면 여러분이 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집합의 분류법.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수없이 많은 트리를 그릴 거라고 했어요. 이 중에 하나예요.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뭐예요?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누구? 수학과에서 수업 좀 들었으면 알죠? 그렇죠? 넘버 티어리, 셋 티어리. 어떻게 나눠요? 카운터블 셋과 언카운터블 셋으로 나눠요. 알겠어요? 카운터블 셋은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카운터블리 인피니시라고 해요. 이건 뭐라고 하겠어요? uncountably infinite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수학자는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라면은 적어도 요거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엄청난 오류를 저질러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농담으로 할 테니까 그때 듣고